40분간 50분까지 500만 원 가지고 자유롭게 단타를 진행하러 가시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단타 결과가 딱 나왔는데요. B팀이 저희가 근소한 차이로 네. 이겼습니다. 와! 역시 B팀이 좋은 것 같네요. 네. 여러분 덕분에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타에 대해서 후기를 한 번씩 들어볼 건데 혹시 뭐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 제가 말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단타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마이너스가 안 난 걸로 봐서 우리는 좀 감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엄청 빠르게 막 요동친다는 거 네. 그런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저는 단타를 치지 않겠습니다. 네. 좋은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또 소단위로 이렇게 시세가 바뀌는 걸 보면서 진짜 고수가 아니시면 제가 쓰는 걸 저도 뭐 단타를 해보진 않았어서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습니다. 혹시 그러면 나중에 또 이렇게 투자를 해볼 생각이 있는지 실제로 네, 실제로. 저는 재윤이 형처럼 이제 저금 대신 길게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진짜 해보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저는 어른이 될 때까지 잠시 묵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은 저는 투자보다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죠. 이것도 뭔가 좀 꼰대 같은데. 네, 그런 말이 있죠. 이제 주식을 하면서 가장 좋은 투자는 본업에 종사하는 거다. 약간 그런 말이 있어요. 약간 학생이면 학업에 충실해야 되고 직장인이면 직장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이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네, 뭐 방금 하셨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겠다. 네,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또 할 게 뭐가 있죠? 혹시 그러면 투자를 두 분은 하신다 하셨으니까 이 종목 사보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 실제로 산다면 이 종목 좀 좋아 보인다 그런 느낌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모 투자 때 사지 않았던 삼성을 이제 제대로 사보겠습니다. 혹시 그 이유는 일단 대한민국이 그 삼성국이라는 뜻이 삼성은 나가지 않을 것 같기에 저금하기 딱 좋은 저금통 느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당장 투자를 하기보다는 자금을 모아서 좀 안정적인 것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뭐 소처럼 이래가지고 돈 좀 생겼으면 네,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저처럼 이래서 돈이 좀 그득그득 쌓였으면은 땅을 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타를 진행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한순간 한순간 이제 퍼센트 바뀔 때마다 신경도 조마조마해지고 네, 좋기도 하면서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다행히 수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사실 저는 단타를 앞으로 시도하지는 않을 것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이 없고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사실 종목 자체도 뭘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진짜로 주식을 하게 된다면은 좀 많이 알아보고 사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세 분은 지금 실질적인 투자는 전혀 안 하시고 모 투자가 처음이신 거죠? 아예 처음에 네. 그럼 혹시 뭐 주식하면서 궁금하셨던 거나 아니면 좀 알아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제가 원래는 그 통장에 그냥 저금만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국채 통장이었거든요. 어쨌든 네. 그 통장에서 이자가 너무 적게 나오는 거예요. 통장 이자. 그래서 그럼 내가 이 돈을 계속 은행에 맡겨놔야 되나 그런 의문이 생겨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누나에게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돈을 보내주고 종목을 이야기해서 누나 계좌로 사는 그런 방식을 썼었죠. 그러고는 그때 이제 처음 주식을 시작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요번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제가 생일 지나고 제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모아뒀던 돈 가지고 또 했는데 딱 시기가 딱 3월이었는데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이거 그 주식으로 돈을 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의 근본적인 시스템? 어떻게 하면 돈이 굴러가고 벌 수 있는지. 일단 주식은 발행량이라고 해서 한정된 주식을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이 지금 4대가 있다고 했을 때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에 살 사람들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이 가격이 점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10만 원 너무 비싸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안 사려고 하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형식으로 가격이 책정돼서 제가 맨 처음에 10만 원 주고 2대를 샀는데 휴대폰이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그럼 세 분이 나 10만 원 말고 15만 원 줄게 나한테 팔아 이렇게 하면 저는 15만 원 주고 2대를 팔겠죠. 그러면 5만 원씩 제가 수익이 챙기는 그런 시스템의 주식이 계속 되는 거죠. 수요가. 네. 그래서 회사 지분을 주식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 회사가 잘 되겠다, 성장하겠다 싶으면 그 주식을 비싼 돈 주고라도 사고 싶은 사람이 생기니까 그때 싸게 샀던 사람은 비싸게 팔고 그러면 그 팔았던 사람은 수익을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회사가 망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면 싸게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트콤 질문.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재밌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어떤 회사가 성장할지 아닐지 무슨 지표를 보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상 그 지표를 그렇게 잘 보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감이라기보다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뉴스를 좀 보시고 사회가 어떻게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약간 이슈되는 거라고 하면 지금 현 시점으로 그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문제 이런 게 뉴스에서 좀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백신 문제는 항상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양 그 운임 해운 컨테이너 비용 이런 것들도 뉴스에 자주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걸 보고 관련된 주식들을 찾아서 해보는 게 초보분들에게는 좀 좋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라든지 그런 걸 보고 흐름을 읽어가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건가?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그냥 그 수치로 볼 것 같으면은 그 이익률 이제 이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이 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면 몇 년이나 분기별로 기록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흑자폭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주식들은 살짝은 좀 피해야 되는 되고 또 계속 흑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 이러면 그거는 성장 가능성이 좀 높은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딱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죠. 네, 그거는 그렇죠. 근데 또 약간 좀 저는 이번에 올해 작년 이렇게 느끼면서 역설이라고 생각했던 게 저희가 그 코로나 되면 되게 막 불황이 오고 네, 경제가 엄청 약화될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주식시장은 안 그렇고 또 대기업들은 돈을 또 작년보다 더 많이 벌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죠. 그런 말이 있어요. 주식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귀신도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 세상 흐름 제일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거를 보시고 아니면 주가 그 수익 흑자 적자 이런 것만 보시면 어느 정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또 해도 됩니까? 네. 질문이 있습니다. 대답하고 싶은 거 있나? 생각해봐. 뭘 얘기해도 뭐 어쨌든 혹시 그 주식 보면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잖아요. 네. 그 용어들은 어떻게 직접 공부를 하신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따로 공부를 막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책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부는 하지 않았고 제가 모르는 종목이나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면 그거는 인터넷에 그냥 검색해보는 정도. 근데 사실상 어려운 용어 같은 거를 굳이 안 써도 가능해요. 근데 어려운 용어들을 알면 자기가 이거를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타이밍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딱히 그렇게 뭐 공부를 해야겠다 이 생각하고 공부를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 하다가 하면서 근데 익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네이버 주식 토론방, 종목 토론방이 있거든요. 종목마다 네. 사람들이 커뮤니티처럼 글을 적을 수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익혀 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다 보면 저는 익혔던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네. 요거 하니까 궁금했던 게 뉴스 보면은 네. 뉴스를 보면은 공매도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 요즘 이제 공매도 한참 핫하죠. 네. 원래 공매도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지금 오는 5월 3일부터 일부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제도 같은 거. 네, 말 그대로 공매도라는 게 없는 주식을 파는 거예요. 네? 상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다운 씨가 주식을 10개 들고 있다고 했을 때 네. 제가 그 10개가 10,000원짜리예요. 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빌려달라고 해요. 다운 씨한테. 빌려서 받고 그거를 저는 실소유주가 아니잖아요. 주식을 안 갖고 있는데 빌려서 팔아요. 그리고 얘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빌렸으니까. 근데 10,000원이었던 주식이 10개를 저는 팔아서 10만 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다운이한테 돌려줄 때는 얘가 7,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7만 원치만 사서 주면 되는. 7만 원만 주면 저는 3만 원이 득이죠. 아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게 약간 좀 설명하기 복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없는 주식을 팔고 그게 떨어졌을 때 그 차익을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그러면 수익을 보는. 근데 이게 반대로 공매도를 해서 제가 10만 원씩 그러니까 만 원씩 10주를 빌려서 팔았는데 나중에 돌려줄 때 15만 원이 됐어. 그러니까 5만 원이가 제가 돌려줘야 될 때는 15만 원이야. 그러면 저는 마이너스 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매도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이게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하기가 힘든 제도라서 네, 많이들 들어보겠지만 기울어진 농장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저희가 기관들에서만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긴 있어서 공매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말이 많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5월 3일부터는 시작되는 거고 네. 사실상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는 크게 뭐 와닿을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딱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지 그렇게 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높아지면서 주가가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매도가 어려운 개념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을 때 그 금액만큼 차이를 가지고 이 빌려주는 사람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이자를 받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려준 만큼 일부만큼의 이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그래서 한때 유명했던 걸로는 미국에서 게임스톱 사태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공매도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얘네들 공매도를 했어? 너네들 골탕 먹어봐봐.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그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아. 샀던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래도 결국은 실패했다. 케미가 졌지. 매수 버튼을 없애버렸어. 그 로빈후드 그 증권 앱에서 이걸 못 사도록 해버려. 예를 들면 스텝스 어플 회사에서 스텝스 바이 부분을 그냥 버튼 없애버렸어. 너는 사지 마. 우리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 사태도 있었죠. 예. 개미가 뭔가요? 개미라는 거는 일단 소액 주주들을 일컫는 일반 주주. 네, 일반 주주. 우리가 다 개미겠네요. 그렇죠. 우리 모두 개미. 요즘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또 고래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초기에 사서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래라고 부른다. 제일 부러운 사람. 그렇죠. 재밌습니다. 네. 그냥 주식 종목 이름을 보면은 만약에 삼성운송 아니 그 뒤에 우자가 붙는 주식과 그냥 일반 주식 종목의 이름의 차이가 뭔지.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이렇게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현대차우, 현대차 이후, 현대차 사무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개로 분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우자라는 게 우선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배당금을 먼저 주겠다, 이 주식한테, 이 주식 보유자한테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주를 가진 사람들은 배당을 먼저 받는 대신에 주주총회라고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앞에서 막 드라마 같은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네. 드라마 보시면 저 이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지분이 51%야 하면서 이거 안 돼 이사 뭐 해임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우선주 가진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렇게 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주식. 그래서 네,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우선주가 일반 주식보다 싼 가격이,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쌀 경우도 있고 또 비싼 경우도 있고, 뭐 각각 종목마다 다르고 또 배당을 얼마큼 주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고. 네.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네. 네, 우선주라는 그래서 배당을 우선적으로 가겠습니다. 보통주에 배당을 1,000원 준다 하면 우선주에는 1,100원 이런 식으로 주는. 여기 위에 설명해 줄 겁니다. 복잡한 어렵네요. 이런 거 하다 보면 아, 다른 거 있으면 뭐 편하게. 혹시 하시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제일 아닌 위기라고 생각했던 게 종목을 이야기하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일 처음 들어갔었어요. 저의 생애 첫 주식이 삼성바이오로직스였는데 이게 한 2년 전에 분식회계 사건이라고 해서 이재용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팔았는데 지금 판 가격보다 꽤나 많이 올라가 있어서 좀 속이 쓰리.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에서 가지고 있던 수 중에서 일부만 팔고 일부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안 팔고 그냥 계속 들고 있을 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되게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초기인데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이제는 뭐 떨어져도 올라도 주식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후회겠네요. 약간 그렇죠. 뭘 해도 후회인 것 같아요. 내가 올라도 이 주식이 올라도 그때 내가 살 때 더 사놓을 걸. 떨어지면 팔 걸. 이런 생각. 그걸 왜 샀지? 뭐 이런 느낌으로 항상 후회 연속인 것 같아요. 만족하면서도 올랐다 만족스럽다 해도 근데 그때 더 넣었으면 10만 원 벌 거 100만 원 벌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면 여기 넣을 거 저 종목에 넣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후회 같은 게 항상 있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 그러면 일상생활 좀